그러면 이번엔 GIS에서 만든 데이터를 그래스하퍼로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건물들을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아까 만든 쉐이프 파일을 그래스하퍼로 불러드리는데, 그럴 때 필요한 컴포넌트가 shp를 검색하면 import shape가 나옵니다. 이 input shape 파일의 shape 컴포넌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일 패스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복권 shape 파일 연결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커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커브들은 이 커브들을 이용해서 이 건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boundary surface라는 명령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closed 커브를 받아서 서피스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 서피스로 만드는 목적은 중심점을 찾고 에리어 명령으로 이 센터 포인트, 각 서피스의 센터 포인트를 찾고 이 센터 포인트를 우리의 대지까지 프로젝트를 시켜서 건물이 시작되는 점을 그 대지 위로 옮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라인으로 불러드리고 숨겨놓고요. 이름을 산으로 바꾸고 그래서 프로젝트 포인트, 우리가 프로젝트 할 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포인트로 이 만들어진 센터 포인트를 이 지오메트리까지 프로젝트를 시키는데, 프로젝트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Z축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할 거기 때문에 꽤 오래 걸렸는데요. 지밸류가 없어서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된 포인트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포인트들을
원래 오리지널 포인트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distance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오리지널 포인트 그리고 프로젝트 포인트를 연결하면 보시는 것처럼 거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 바운더리 서피스를 대지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 거리만큼 Z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디스턴스는 이만큼이고 지오메트리는 바운더리 서피스를 움직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마이너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묻힌 데도 있는 반면 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3m 정도 뒤로 내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때는 쓸게 -5부터 0, -5 -5 0 하면 넘버 슬라이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Z 밸류로 움직여 줄 거고요. 다시 이 지오메트리를 움직여 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원래 프로젝트 된 것보다 -3 정도 같습니다. -3m 정도 내려간 위치에서 이 서피스가 시작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딩의 평면은 대지 위에 대지 근처에 있는 상태이고요. 이 빌딩의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빌딩 높이는 GIS에서 특성값에 보면 빌딩의 연면적, 그 다음에 배율, 준공연도 등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층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층수를 바탕으로 건물 높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IS에서 만들어진 그 엑셀 데이터를 여기로 불러올 건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리드 엑셀 시트가 필요합니다. 이 리드 엑셀 시트는 파일을 set1 파일 패스에서 호광동 건물 열어주고요. 여기로 가게 되고 토글 스위치로 켜주게 되면은
아웃풋이 나오는데 패널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패널이 나오고 나온 데이터를 받아서 tree branch라는 명령으로 받아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슬라이드를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1일 때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오브젝트 아이디가 나오고 2일 때는 형태, 그리고 3번에는 연도, 4번에는 빌딩 플로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 빌딩 데이터이므로 이것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엑셀 시트를 받은 컴포넌트에서 이 데이터를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split이라는 명령으로 이 숫자 값이 아닌 이 제목을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split tree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고 우리가 분리하고 싶은 데이터는 1번 맨 첫 번째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패널에 입력한 다음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되는데 오류가 났는데 이 스플릿이 아니라 스플릿 리스트 스플릿 리스트로 해야 됩니다. 지워주고 스플릿 이 리스트에 따라서 분리를 해주는 건데 A는 1번 데이터가 나오고 B에서는 1번 이후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높이 값을 가지고 저희는 빌딩을 올려보겠습니다. 건물 한층 높이를 4m로 생각을 한다면 이 빌딩 높이에 3m를 곱해줘야 되는데 multiplication으로 이 데이터와 높이 4m를 곱해주면 빌딩 높이가 나오게 되고요. 이 빌딩 높이에 아까 마이너스 3m만큼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다시 더하기로 3m만큼 더해준 값이 건물의 총 높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x 이 extrude라는 명령은 주어진 거리와 그 방향만큼
올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명령인데요. B는 베이스 지오메트리, 아까 우리가 그 대지까지 올린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D는 다이렉션과 디스턴스인데 마찬가지로 Z축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G를 선택을 해주고 이 건물의 총 높이를 대지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계산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혹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오류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페이크하고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GIS의 쉐이프 파일을 쉐이프 파일 컴포넌트로 불러와서 거기서 커브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 커브들을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들고 그 서피스의 센터 포인트를 우리 대지의 지오메트리까지 프로젝션 시켜서 각 커브 길이의 프로젝트된 커브와 프로젝트된 포인트와 오리지널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만큼 우리가 만든 서피스를 Z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조금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대지 비트로 마이너스 3m만큼 내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 건물들의 평면과 그 건물의 높이값을 보기 위해서 GIS에서 만든 데이터를 그 엑셀 파일을 바탕으로 그래스허퍼에서 그 엑셀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컬럼 숫자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 엑셀 시트에 있는 컬럼에 컬럼에 맞는 값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빌딩 높이들을 가 있는데 그 빌딩 높이에서 숫자가 아닌 이 제목 타이틀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플릿 리스트의 명령을 통해서 맨 첫 번째 항목을 스플릿합니다. 그러면 A 쪽에는 제목이 나오고 B 쪽에는 제목 밑 아래쪽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3번부터 13번까지만 이렇게 뽑아내 분리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이 리스트 시리즈라는 그 컴포넌트로 3번부터 13번까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 그 빌딩의 층수 높이만
가진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에 평균 층고 높이인 4m 혹은 5m를 대입해주고 아까 3m만큼 내렸기 때문에 다시 3m를 더해주고 그 높이를 Z축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시키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